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게 좋은 시간이고, 오늘은 제가 원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강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제목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촌철원이라고도 연결되지만, 제가 조금, 다른 사람들 조금 독특한 점이 있다면, 자기계발이나 이런 걸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공부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이걸 실천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걸 또 굉장히 꾸준하게 실천을 하는 그런 좀 특색이 있어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자기계발과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부끄럽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누르는 거 있지 않나요?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꼭 해달라고 그래서 행복한 계획 이야기와 촌철원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 삼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경영을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대학을 경영학과를 공부했고, 대기업에서 구매, 회계, 영업, 기획, 회장 부속실 이런 데 10년 동안 실무 경험을 쌓았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회계사 시험도 합격했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대학원도 주간대학원, 서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동시에 대학원 졸업하면서 대학원에서는 경영 전략을 공부하면서 회계사 시험도 합격하고, 지금 하는 사업도 경영에 관련 사업이니까. 근데 한 3, 4년, 1999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3, 4년 지나서 뭔가 이렇게 좀 기존에 아는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경영이. 그래서 이제 경영을 다시 공부한 게 2003년이고요. 저는 한 분야를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한 분야를 최소한 책을 50권에서 100권을 먼저 쌓아놓고 읽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리더십을 공부하고 싶다면 리더십을 책을 한 50권에서 100권을 쌓아놓고 읽기 시작하잖아요. 한 30권 정도 읽으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고요. 50권 정도 읽으면 어디 가서 강의할 정도 되거든요. 100권 정도 읽으면 이제 그 분야에는 나름대로 전문가 되는. 이를 통해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2003년 10월 23일인가에 제가 이제 행복한 경영 이야기를 처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경영을 공부하게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휴넷은 이런 경영으로 평생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이제 행복경영이라는 모델을 제가 이제 만들었고요.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복경영은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행복 극대화다. 두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고객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소위 자리이타라고 그러는데요. 남을 먼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된다는 자리이타의 정신이 어떤 경영 철학으로 자리 잡혀야 한다. 그 세 번째는 이해관계자 중에서 이해관계자는 주주, 고객,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원의 행복을 최우선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직원의 행복을 최우선하게 해주면 이렇게 행복한 직원들이 고객을 행복하게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도 돈을 벌게 된다. 이게 이제 세 가지의 모델이 행복경영이라는,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이 모델을 만들었고요. 지금 뭐 SK나 이런 데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처음 만들어서 15년 동안 전파를 했었고, 그걸 하다 보니까 1년 정도의 정말 유명한 경영학자들, 경영 컨설턴트 회사들 공부를 한 1년 정도 100권 정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이걸 혼자만 알고 있기는 뭐해서, 이왕이면 메일만 정리해서 쓰면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게 이제 자리이타잖아요. 남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행복한 경영 이야기라는 메일을 2003년 10월 23일부터인가 보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15년 됐죠. 그러니까 이 15년 동안에 220만 명 독자가 매일 아침에 이제 이걸 받아보고 있고, 이게 한 3,000 몇백 회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상 이렇게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책을 한 권 정도 읽으면 한 개 꼭지 정도가 평균적으로 쓸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 메일을 보낼 만한 내용이. 그러니까 3,000권 정도의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고, 책을 읽고 정리하고 또 그걸 이제 촌철 할인이라는 내용을 붙여서
내용을 정리하는데 평균 1시간 정도가 들어가서 저는 여기에 이제 3,000시간 정도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3,000권의 책을 읽고 3,000시간을 써서 3,000개 촌철알이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15년 쌓여서 이번에 전집으로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따 이 강의 자료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자꾸 책을 홍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행복한 개혁 이야기 중에서 오늘 타픽하고 관련된 거 한 10개 정도, 9개, 10개 정도는 행복한 개혁 이야기의 내용을 이제 중간에 삽입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3,000개가 책의 분야별로 그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정리돼서 여러분들한테 촌철할인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이제 이번에 발간을 했고요. 촌철할인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원래 사자성어죠.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앞에 계신 분이 말이죠.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정말 너무 좋은 글이 있는데 그것만 보내기는 뭐하니까 거기에 제 의견을 살짝 같은 크기로 요약을 해서 쓰면 저도 공부가 되고 좋으니까 그걸 이제 촌철살인이라는 메뉴로 썼어요. 그거를 촌철살인. 촌철살인 잘 알죠?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짧은 말 한마디가 정말 임팩트 있고 강한 거죠. 그렇게 해서 메일을 쭉 보내고 있는데 정확하게 10년 전에 2007년 말 2008년쯤에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아침 조찬에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강의를 했는데 나이 지긋하신 사장님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시더니 조 사장 매일 아침에 행복한 개혁 이야기를 받아보고 있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근데 한 가지가 딱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걸립니까? 그랬더니 촌철살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고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아침마다 살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기분이 묘하다 이거야. 별로 기분이 안 좋대요. 그래서 아차 전 생각도 못했었죠. 아침에 살인이라는 단어를 보내는 걸.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살자를 활자로 바꾸면 훨씬 낫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죽인다도 말이 세지만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린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이제 탄생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다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게 이 3,000개의 그 촌철 할인을 된 이 3,000개의 이 부분이 저는 인생의 좀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지만 사실 제가 가장 공부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 이야기 섞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변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잘 아시죠? 나이 드실수록 잘 안 변하시죠? 대부분 다 안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멘트 오브 체인지라는 단어를 제가 어제 저녁에 만들면서 어제 저녁에 썼는데 이 변화가 평상시엔 잘 안 일어나지만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책을 만났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거나 여행을 했거나 경험, 특히 어떤 역경이나 실패, 굉장히 어려운 곤란을 겪었을 때 이런 순간에 사람이 변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지만 변할 때가 되면은 0.3초 만에 바뀌어요. 우리 0.3초의 변화의 계기를 만나지 못해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저하고 이 만남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0.3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농담으로 알아들으세요. 괜히 화내지 마시고. 제가 어려 보이지만 제가 나이가 꽤 많거든요. 농담입니다. 나이가 꽤 많은데 88년도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88년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고 정확히 30년 전입니다. 88년 12월. 정확히 3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저희 그룹에 서울대 항공과 서울대 수학과 출신이 아시아나항공에 이제 선배가 있어가지고 서울대 동문 후배들 들어왔으니까 맥주 사겠다 이렇게 맥주를 한번 마셨는데 저는 그때까지 인생이 굉장히 패배자의 인생 거의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 학점이 1.91 학사경고 받았고요.
4년 평점이 2.61. 뭐 저희 교수님들이 뭐 조순 총리, 뭐 조동선 교수 이런 분들인데 첫 수업만 듣고 마지막 수업만 듣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이제 회사 가서도 항상 지각하고 맨날 냉소주의고 불평만 가득 차고 뭐 굉장히 그 좋지 않은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선배가 갑자기 술 먹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이제 입사 3년 선배인데, 난 3년 3년 입사하고 나서 지난 3년 동안, 자기는 6시 반에 출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시까지 2시간 반을 3년 동안 경영학을 다 공부를 해서 마스터를 했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셔도 무조건 6시 반에는 출근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정말 그 쇠망치로 머리를 딱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쇠망치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모를까. 저 그때 인생의 목적, 꿈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0.3초 만에 사람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 0.3초에 제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심을 한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부터 난 6시 반에 출근한다.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제가 지킨 게 한 20몇 년 동안, 꾸준하게 20몇 년 동안 정말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뭐 새벽 5시, 6시에 술 마셔도 6시 반에 출근하는 거를 20몇 년 동안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안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그 식탁 위에서의 대화나 애들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6시 반에 출근한 것보다 그게 더 나한테 중요한 가치다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잠시 애들이 어렸을 때 몇 년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요즘 이제 7시 전후에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20몇 년 동안 그렇게 바뀌었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런 경우도 있고, 행동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게 돼요. 제가 6시 반에 출근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뀌기 시작하네요, 전부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정말 게으름의 표상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학교를, 수업을 빼먹은 이유가, 하루 종일 낮에 집에서 잠만 자고 있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정말이에요, 정말. 시험 보기 전날 살짝 보고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이 다 대출해 주잖아요. 다 대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바뀌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그때 정리했던 게 나는 세계 최고의 전문 경영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놀랄만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고의 전문경이 되겠다는 꿈이 생기니까 회사가 너무 재밌어지고요. 10년 동안 그 주변에 친구들이나 가족들 만나면 회사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친구들 지금 100% 야 재밌어서 다니냐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겸손의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10년 동안 단 한 번도 1초도 주저함없이 너무 재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0년 후에 제가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가 재미없어요. 처음 알았어요. 처음. 회사가 재미없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10년 만에.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최고의 전문 경영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 너무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경영대학원을 주관으로 다니면서 제가 경영전략 석사를 했는데 그때 4.3 만점에 4.1 뭐 5인가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A 다 받았었고요. 그리고 회계사 시험을 합격했죠. 그때는 회계사 되게 어려웠어요. 요즘 되게 쉽진 않겠지만 요즘 1000명 뽑잖아요. 그때 200명 뽑았거든요. 대학원에서 경영전략 공부했고 아침에 6시 반에 출근했는데 대학원을 다니니까 6시 반에 출근해서 9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2번은 오후에 그 명동에서 서울대까지 가서 강의를 듣고
그거 이제 회사 가서 일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초등학교 4과목을 들으니까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가 정말 그날 저녁에 생각나는데 한 학기 반 학기쯤 지났을 때 우리 동기들하고 모여서 내일부터는 내 눈에 미친 것 같, 내 눈을 보면 미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그렇게 하겠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이제 불광불급인 거야. 들어보셨죠?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아침 6시 반에만 출근한 게 아니라 11시까지 일하겠다. 저녁에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면 12시 다 되고 씻고 자고 다시 나서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게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 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러고 아침 5시 나와서 30분씩 운동해서 학교 가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생활을 토요일 그때 당시 토요일 다녔잖아요. 토요일까지 풀로 하고 일요일 날은 학교 운동장 축구하고 관악산 올라가서 하고 또 사우나하고 회사 가서 또 일하고 1년 360일 하루도 휴가 안 쓰고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회계사 시험도 합격했고 있고 전략 석사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뭐냐면 사내에서 30대 임원을 시켜주고 40대 사장을 시켜주는 제도인데 제가 1호로 해서 굉장히 제가 7년 만에 차장이 됐거든요. 동기들이 14년에 차장이 되는데 7년 만에 차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10년의 법칙이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딱 10년 동안 한 분야에 정말 집중적으로 매달리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했었고요. 조금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제 얘기를 하기로 이왕했으니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런 것들은 제가 행복한 경영학에 있던 것들인데 한번 쭉 읽을 정도의 시간만 드리고 제가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제가 나름대로 뭐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 개똥철학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은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답을 안 하고 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생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뭘 살아야 되는가는 정의를 하고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례 중에 코이 이야기가 있는데 코이가 일본 잉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절간에 가면 흔히 보는 노란 빨간 잉어 있잖아요. 이걸 코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 관상으로 되게 많이 키운다 그러는데 이 코이가 근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뭐 과학적으로 틀렸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코이가 이 어항에 넣어놓으면 평생 동안 5cm, 7cm밖에 안 자란대요. 근데 수족관에 넣어놓으면 25cm까지 자라고 이 강가에다 방류를 하면 1m까지 자란대요. 저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원래 코이는 1m까지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을 모든 코이가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코이는 자기 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평생을 5cm로 살고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25cm로 마감할 수도 있고 1m로 마감할 수도 있죠. 이걸 사람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100점짜리 인생을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사람은 세 가지가 결정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DNA가 있고요. DNA가 30%. 두 번째는 환경. 어떤 환경이냐 30%. 그리고 자기 노력이 30%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노력에 의해서 환경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DNA가 뭐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노력에 따라서 그것까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사람의 존재는 자기가 어떻게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100점짜리로 인생을 맞출 수도 있고 5점짜리로 인생을 맞출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시간이라는 재료를 써서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시간인데, 이 시간을 써서 100점짜리로 살고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5점짜리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시간을 이제 다시 얘기할 텐데, 시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잠재가치 도달률이라는 단어를, 이거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성취했다, 이런, 그 다음에 어제부터 얼마 좋아졌다, 이런 건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잠재가치 도달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어떤 목표나 목적이 있다면, 그것 대비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써서 그 부분을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잠재가치 도달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직원들한테 사업계획을 할 때 전년 대비 성장률 30%가 막 엄청 기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목표를 100억을 했는데 80억 했다면 80% 달성했다고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 시장의 가치는 1000억이다 그러면 1000억의 시장 가치가 있는데 작년 대비 30% 했다고 되게 좋아할 건 아니라는 거죠. 1000억 대비 80억밖에 못했으면 지금 잠재가치 대비 8%밖에 도달 못하는 거잖아요. 요 인생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하고 시간을 통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일을 잘하는 방법을 먼저 나름대로 정리하고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일을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공부 잘하는 법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하고, 공부 잘하는 법을 정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면 정말 잘 살아간다고 보고, 그게 없이 열심히 살면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종합을 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나만의 인생 매뉴얼을 한번 좀 만들어 놓고 가시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쓰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시간만 주어지면 정말 쓰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데, 제가 휴네 스토리라는 책은 일주일 동안 호텔에 들어가서 썼는데, 이번에 것도 전집 정리도 그냥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휴가 가서 막 가족들 잘 때 저녁에 쓰고 그랬는데, 제가 쓰고 싶은 책 중에 타임 디자인이라는 책을 쓰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시간을 그랜드 디자인을 해서 쓰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지배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요즘 120세 시대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면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120세 시대 같아요. 몇 세까지 사실 거예요? 100세.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요. 불과 몇 년 전에는요, 한 3년 전에는 몇 살까지 살 거냐면 80 넘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 100세는 기본으로 다 많이 됐죠. 근데 120살까지 사시는. 요즘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이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120세까지 산다고. 막 빨리 가고 싶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120살까지 산대요. 자, 이거를 우리가 120살까지 한다 그러면 무한대로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건 30살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시간으로. 계산 안 하시죠? 저 계산 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잊어버렸지만 30살인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면 70년 남았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71만 시간인가 이렇게 돼요. 71만 8천, 70만 시간 정도 되거든요. 어마무시한 시간이 남아있죠. 무한대인 것처럼 느껴지죠. 7시간씩 자면요, 18만 시간인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3시간 먹잖아요. 그럼 한 9만 시간 줄고요. 예를 들면 출퇴근에 2시간 쓰잖아요. 한 6, 7만 시간 줄어들어요. 드라마 1시간 쓰면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보면 몇만 시간 줄고, 우리가 아까 자기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달성해 가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쓸 수 있는 1시간 1시간을 정말 소중해지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이것도 행복한 경영이야겠지만,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천양지차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과 같다 그랬죠. 제가 개와 같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거의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건 너무 중요한. 제가 시간을 보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주말을 얼마나 잘 보내냐 하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주말이 물론 24시간이지만 굉장히 충실하게 보내면 하루에 10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20시간이거든요. 그럼 1년이면 1000시간이죠. 10년이면 10,000시간이잖아요. 10,000시간의 법칙 잘 아시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10년 동안 잘 보내면요, 인생이 또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두 번의 이제 실패 사례라고 써놨는데, 이거 먼저 잠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역시 이렇게 어제 강의 자료를 만들까 말까 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직원들한테 해보니까 반반에 만들어야 된다 그냥 했는데 만들길 잘하는 게 딱 보이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나 공평하게 주어졌다. 뭐 부자도 1시간이고 부자도 하루에 24시간이고 뭐 누구도 24시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평한가요, 시간이? 쓰는 데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쓰는 때가 다르기도 하고요. 똑같죠.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쓰냐는 건 각자의 몫이고 주어지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1시간의 가치가 달라요. 빌 게이츠 1시간은 1억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1시간 1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내가 가치를 올려가면 내 시간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똑같이 70만 시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쓸 수 있는 시간 총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1시간 잘 보낸다고 그러고, 제가 이제 10년이면 1만 시간인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정말 잠만 잤고요. 제가 지금 현재 뭐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그 창업 초창기 신혼 때도 그때 한 6년 정도 떨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때 토요일, 일요일을 너무 잘못 보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뭐 그렇다 해서 뭐 일한 것도 아니고 쉰 것도 아니고 운동한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게 막 그 가슴속에 나중에 보니까 한 10만 시간을 한 6만 7만 시간을 내가 너무 잘못 보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2년 반 전에 이제 제 가족이 다시 이제 제가 떨어져 살게 돼서 각오를 했습니다. 이 앞으로 6년 동안은 이 한 6천 시간 정도는 정말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요즘 이제 하고 있는 게 토요일은 회사에 출근해서 이런 거 따라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회사에 출근해서 책도 읽고 뭐 행복한 경영 이야기도 쓰고 그다음에 밀린 일도 하고 그래서 토요일을 굉장히 가치 있게 보내고 일요일 날은 대신 굉장히 슬로우하게 해서 관악산에 제가 이제 매주 다니고 있고요. 관악산에 지금 2년 반 됐는데 지난주에 97회 다 갔거든요. 2년 반 동안에. 그러면 1년에 42번 정도 가는 건데 1년 52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 있거나 뭐 지방에 있거나 하는 거 빼놓고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제가 딱 정했어요. 영하 10도 이하로 가면 안 가겠다. 근데 영하 9도쯤 되면 되게 이렇게 막 갈등이 생겨요. 빨리 10도로 떨어지지 뭐 이런 거. 비가 폭우가 쏟아져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97회 정도 하고 갔다 와서 이제 뭐 사우나도 가고 그리고 뭐 편안하게 낮잠도 좀 자고 스타벅스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슬로우하게 보내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2년 반 동안 굉장히 잘 보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을 정말 잘 보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 요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7시간 수면 요거는 꼭 진짜 그 깊이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정말 7시간 수면하는 거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저의 경우에는 건강이 좋아지고 하루 종일 너무 정신이 맑고요. 너무 아이디어가 잘 나오고 과거 5시간 잘 때 비해서 그리고 굉장히 유쾌해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7시간 꼭 자야 된다. 루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루틴을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습관을 잘 만들어 놨을 때 굉장히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특히 이제 왜 습관의 중요성, 루틴의 중요성을 좀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제 앞에 있으니까 많이 오늘 타겟이 되는데
금방 뭐 냉장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모르고 막 어디다 핸드폰 놨는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루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지갑 어디다 놓고 핸드폰에 놓는데 그때는 루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루에 수만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하는데 에너지가 엄청 소비가 되거든요. 근데 루틴으로 정해놓은 거는 에너지 소비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소비가 저축된 에너지를 다른 데 집중할 수 있으니 되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핸드폰에 가끔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막 그리고 막 가스불을 끄고 나는지 안 끄고 나는지 막 치매인가 막 걱정되기도 하고. 하여간 루틴은 정말 중요하다는 이거 한번 좀 보시고요.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9시까지 한 건가요? 8시 반까지 하는 건가요? 네, 9시. 9시? 한번 쭉 보시면 정말 너무 멋진 말이 있지 않나요? 하여간 이런 것들이 3,000개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 요즘 꿈의 비전에 대해서는 사실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비전 정한다 꼭 그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 뭐 그런 거 필요 없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전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방향을 설정해 주고요.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힘. 아침에 그 비전 때문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제가 행복한 성공 스쿨이라고 해서 자기 개발을 실제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돌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걸 내가 좀 대신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자기 개발 서적을 한 400권을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 읽고요. 그거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거기 안에 정말 그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인데 어떤 거 만들었냐면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내가 120살까지 살고 싶다 그러면 너 지금 몇 시간 몇 초 남았다 살 날 이걸 알려주고요. 그다음 비전 꿈을 이렇게 꿈을 쓰면 그 메일로 보내주거든요. 메일로 보내주고 나서 메일 받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그러면 그걸 따라 쓰게 만들어요. 다시 타이핑하게 한다고. 타이핑하게 만들면 내가 이 꿈을 50번 썼는지 100번 썼는지를 자기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게 처음에는 정말 원대한 꿈을 해놓고 하면은 자기가 생각해도 황당하고 말도 안 돼요. 이게 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메일로 이렇게 50번 100번 쓰잖아요. 그럼 그게 될 것 같아요. 막 사실 될 것 같고 아침에 그것 때문에 힘이 생기고 현실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사실은 10몇 년 전에 프로그램 만들었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접었는데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되게 쉽잖아요. 그럼 게임피케이션 해가지고 누가 비전 몇 번 썼는지 경쟁도 시키고 더 재밌게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비전 힘이라는 건 대단한 것 같고요. 요거 정말 많이 얘기하죠. 남과의 경쟁이 아닌 어제 나와의 경쟁. 제가 어제 나와의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잠재 가치에 대한 경쟁. 이런 거를 꾸준히 해나가는 조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3가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휴넷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요즘 에이테크로 교육혁명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에이테크로 해서 살기 좋게 만들어주겠다.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 이제 행복경영, 아까 말씀드린 행복경영을 휴넷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이 행복경영을 실천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행복한 경영대학을 저희가 무료로 최고경제 과정을 만들어서 6기까지 지금 200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미성 대표님도 6기로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행복경영을 실천하는 1만 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다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고 기업들이 행복하고 경영자가 무엇보다 행복한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고 그게 만들어졌을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해서 정말 새로운 기업의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두 번째 꿈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 뛰어난데 2100년까지 노벨상을 100명을 만들 수 있는 탈무드 스쿨을 저희가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 3가지가 제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3가지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긍정입니다. 긍정. 이건 짧게 넘어갈게요. 긍정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생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 나름대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이 어려움이 나한테 주는 세 가지 기회와 긍정 요소가 뭔가를 1분 안에 글로 쓰는 세 가지를 쓰는 연습을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느 회사에 지원했는데 취업 지원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충격이잖아요. 1분 안에 내가 좀 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모양이다. 두 번째, 더 좋은 회사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세 번째는 내가 조금 더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세 가지 기회를 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거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1분 안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습관으로 좀 삼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긍정의 어떤 방법론을 아까 제가 인생 매뉴얼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회사를 경영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똑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잘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면 어쩔 줄 몰라 당황해가지고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일이 딱 발생을 하면 이것이 가져올 최악의 상황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건이 가져올 최악의 상황.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최악의 상황보다는 내 노력에 따라서 혹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보다는 좋아지잖아요. 어쨌든지. 그러면 그때 최악의 상황이 시작하는 거니까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걸 생각 안 하고 지금 어려움 딱 다 했을 때 거기서 있으면 막 밑으로 떨어지거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하면서 계속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갖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거기서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지 자기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좀 터득하고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대기업에서 10년 동안 제가 그 사업을 있으면서 연말 인사철이 되면 직원들하고 내기를 하거든요. 이 부장님들 중에서 누가 임원이 될 것 같냐 이렇게 내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거의 다 맞췄어요. 제가 보는 것은 긍정과 적극성이었거든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원까지는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임원 됐다고 해서 또 3분의 1만 또 상무 올라가고 3분의 1만 전무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성과 창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오너나 CEO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 아까 이렇게 진짜 되는 거죠. 아주 미미한 아주 작은 차이가 인생을 바꾸는 거죠. 이게 그때는 별 차이가 안 나겠지만 쭉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사람과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고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주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자기가 긍정적이어도 인생이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그 일의 어떤 의미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생각하는 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쑥스럽죠 조금. 어디 가서 나는 일을 너무 좋아해, 너 일을 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쑥스럽고 또 뭐 친회사적인 사람 같고 뭐 걔 어용 같기도 하고 뭐. 근데 저는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 맞는다 생각하거든요. 일이라는 게 인생이잖아요, 곧.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거 빼놓고 난 다른데 일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생계벌이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하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보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실과 시간에, 실과 아시는 분 계세요? 실과? 초등학교 6학년 때 실과 시간에 배웠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일의 의미에 대해서, 일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실과 시간에. 첫 번째, 경제적인 수단이 된다. 두 번째, 자아실현의
계기가 된 자아실현의 장이 된다. 세 번째, 사회에 공헌한다.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실과 시간에 나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요, 제가 40, 50, 한참 전이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아까 일이 곧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소명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 계신 분들은 잘 아는데 소명이 콜링이죠. 우리 직업도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꼭 근데 기독교를 떠나서 이 콜링과 소명의 의미는 진짜 제대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콜링, 소명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카톨릭인데 종교를 떠나서 하느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낼 때 그 사람한테 맡은 바 임무를 주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니 아버지 뭐 만나서 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온 목표, 부여받은 목표가 소명이잖아요. 그게 콜링이고 그게 영어로 우리 한국말로 직업이잖아요. 직업이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일을 하는 거는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내 삶의 목적이 거고 또 실제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일을 사랑하지 않고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가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갖고 가야겠다. 요즘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 안 하겠죠. 워라벨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얘기인데 워라벨이라는 게 9 to 6가 워라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여기는 다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라서 저는 워라벨을 인생 전체로 놓고 봐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50 시니어, 50, 60 되면 앞으로 100세까지 더 사셔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는 항상 60세 이후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0세 넘은 분들은 정말 일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얼마나 하고 싶은데 근데 워라벨이 중요하다고 9 to 6로 하면은 그때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60세 넘어서 할 일이 없고 50세 되기 전에 리타이어에 대해서 남아있는 50년을 정말 그 소중한 일도 못하면서 보낼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뭐 강제적으로 6시까지 일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일을 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위해서 전체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젊은 사람도 없어서 아까 제가 일 잘하는 법을 개발하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옛날에 학력고사 시대로 넘어가 보시면 요즘은 뭐 수능 만점도 많지만 옛날 학력고사 전국 수석하면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럼 인터뷰 막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외 안 하고 교과서에 충실하고 예습복습 충실하고 7시간씩 자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얄미웠어요. 학교 다닐 때. 나쁜 놈들이라고. 근데 나중에 쭉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 하거나 못해서 7시간씩 자면은요, 해마 뉴런이 연결되면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4시간, 5시간 되면 공부한 게 기억으로 안 남아요. 그러니까 초치기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7시간 자는 게 장기 기억으로 되는 거고요. 예습복습, 제가 일 잘하는 법도 책 100권 읽으면서 정리했다니까요. 그냥 우리 애들 공부 가르치려고. 근데 일 잘하는 법이 있어, 공부 잘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만 알면, 제가 몇 가지는 막 정했어요. 예를 들면, 일 잘하는 법 중에 몇 가지 있죠. 가르쳐봐라. 또 시험 문제를 내봐라. 뭐 이런 거. 내가 선생이 돼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은 훨씬 잘하게 되죠. 이런 몇 가지만 알면 훨씬 잘하죠. 그래서 일 잘하는 법도 미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법도 미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제가 그 주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제 개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 자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저희 회사에 자율적인 게 되게 많아요. 제가 그동안 이제 직장 살아면서 저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면 9시, 6시를 칼같이 지켜야 된다. 그거는 아주. 그런데 9시쯤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막 여름에 특히 빨빨거리면서 땀 팍 흘리면서 막 뛰어오면서 30빨리 훨씬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 체크하려 줄 쫙 서 있고 이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너무 불행해 보이고 너무 모습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행복할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그 출퇴근 시간 체크를 없앴거든요. 그러면서 자율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8시부터 10시까지 자기가 선택한 시간에 출근하고 이렇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무제한 자율휴가제예요. 무제한 자율휴가제. 그래서 우리 저 한정희 책임 같이 이런 분들은 막 휴가 마음대로 막 써버리고 그러는데 무제한 자율휴가제 휴가도 법정휴가 관계없이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처음에 저희가 8시, 10시 유연휴가제를 유연 근무제를 그 공표를 하니까 직원들이 첫 반응이 8시에 출근했는데 그럼 다시 퇴근해야 되잖아요. 다시 퇴근하는데 상사하고 있고 동료가 있는데 눈치 보여서 어떻게 퇴근하냐. 두 번째는 10시에 출근했는데 자기 7시에 퇴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6시부터 3시가 하면 나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사례를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88년도에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24살이었거든 나이가. 입사했는데 우리 회사 가니까 사장님이 6시 반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30년 전이에요. 88년. 제가 24살 때요. 사장님 6시 반에 퇴근하시면 임원들이 6시 45분에 퇴근하시고 부장님들은 7시에 퇴근하시고요. 과장님들 7시 15분에 퇴근하시고 대리사원은 7시 반에 퇴근하는 거예요. 제가 막 이 젊은 혈기에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돌아가겠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사원 대리 한 3, 40명을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모시고 6시 땡 하면 축구공 하나 사가지고 그 위에 남산 올라가서 1시간 동안 족구하고 족구 끝나면 맥주 한 잔씩 마시고 헤어지고 한 달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원들이 6시에 딱 퇴근하니까 한 달 지나니까 이제 과장, 부장 이런 분들 눈치 안 보고 딱 퇴근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24살 때 제가 했는데 3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이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인생, 몇 시간 남지 않은 인생 살아가면서 상사 눈치나 보고 살아갈 거냐고 그렇게 머슴처럼 비겁하게 인생 살다가 끝낼 거냐고 그렇게 하고 나는 30년 전에도 이렇게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시켜서 하는 일, 뭐 줘줬으니까 하는 일만 하면 진짜 그야말로 머슴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자꾸 직원들한테 나 지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나 이런 거 하면 살고 싶지 않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필요한 거죠. 기천정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거 기천이란 단어만 하나 그 천장에다 써놓고 사셔도 막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기천이라는 거죠. 기천. 중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기천 정신으로 하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제 학습 이야기 하려고 또 이병철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또 가져왔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나 이제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거나 학습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학습하지 않거나 변화하지 않으면 통상 그 자리에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후퇴되는 거죠. 그죠? 세상은 앞으로 가는데 나는 서 있으니까 멈춘 게 아니고 후퇴되는 거죠. 근데 저는 후퇴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봐요. 인생은 죽음이라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행복한 성공스쿨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수업 한 번 들으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거 방법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여러 꼭지가 있어요. 뭐 비전도 있고 긍정도 있고 열정, 노력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실천도 있고 있는데 이제 학습이라는 꼭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생 학습을 즐겨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직원 하나가
평생학습 즐겨라보다 학습하는 즐거움을 누려라 이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즐겨라는 즐거운 건 아닌데 이 하는 거 즐겁게 하자라는 뜻이고, 평생 학습하는 즐거움을 누려라라는 것은 학습 자체가 즐겁다는 거죠.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2500년 전에 공자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게 하기 시습지면 불호교로하라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한자를 다 배우잖아요. 이 한문 시간에 정말 선생님들이 하기 시습지 불호교로하라, 그러니까 학습하는 게 즐겁다는 걸 정말 제대로 가르쳤다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고 우리가 발전하는 건 전부 공부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공부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공부잖아요. 하도 엄마가 막 너 대학 안 들어가면 나처럼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 싫은 거예요. 공부가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대학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질려가지고 평생 동안 공부를 안 해버려. 이게 근데 이걸 이제 그렇지 않게 바꿔줬는데, 그래서 공부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공부법을 진짜 이것도 책도 하고 뭐 논문도 보고 하면서 100권을 또 읽어서 공부법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몇 가지,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로스 마인드셋이라는 건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나는 잘 모른다. 그리고 나는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더 공부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과, 다른 반대적인 사람을 고착 마인드셋이라고 그러는데, 픽스드 마인드셋인데, 이 사람들은 나는 잘 알고 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사람하고 차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고착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골라내고, 한 3개월 베이직 기간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고착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를 골라내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50이나 60에 리타이하고 60이나 70에 돌아가시면, 그 전에 막 그 주식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5, 60에서 좀 많이 벌어놓으면 한 10년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아까 평생 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앞으로 모든 사람은 90세까지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기 개발해야만 하는 시대가 이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성장 마인드셋을 얘기했는데, 대체적으로 변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발전하지 않거든요. 내 탓이 돼야지만 이게 스스로 변화 발전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고, 이 두 가지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점점 더 독서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스마트폰이나 이걸 통해서 알고 있는데, 독서를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문맹이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과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의 디바이드가 생긴다 해서 정보 디바이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북 디바이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읽었을 때 정말 그 몇 시간 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볼 수도 있고 생각도 깊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얇은 지식을 해서 책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책을 안 읽는 99% 사람과 책을 정말 읽으면서 효과를 보는 1% 사람은 나눠질 거고요. 99% 책을 안 읽는 사람은 그냥 대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책을 꾸준하게 읽는 사람들이 모든 그런 되게 싫어하지만 권력, 부, 이런 명예, 이런 엘리트층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꾸준하게 책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대 99로 나뉠 수도 있고 9대 10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북 디바이드라는 단어가 앞으로 굉장히 현실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 책 많이 읽는 거 되게 좋아하고,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사장님 책 300권 읽는다면서요. 300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통상 안 세보는데 1년에 보는 책은 300권이지만 이렇게 보는 건 읽었다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 되게 많이 있으니까. 통상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권 정도를 정독을 하기 때문에 50권 정도 1년에 읽는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88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 30년 동안 정독을 50권씩 했는데, 이번에 그 권오현 회장님이 쓰신 그 초격차라는 책을 보니까 똑같은 말씀 하셨더라고요. 본인도 책을 딱 1년에 몇 권 세보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 읽고, 그리고 휴가 때나 명절 때는 몰아서 읽기 때문에 합치면 75권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은 것 같아서 저도 50권이 아니라 75권씩 읽었다 이렇게 바꾸려는. 30년 동안 1년에 75권씩을 정독을 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변 사람 독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분야를 저는 공부법, 리더십, 뭐 경영 이렇게 주제를 딱 잡으면, 가족 경영, 뭐 아빠 역할 이런 주제를 잡으면 최소 50권에서 좀 주제가 깊은 건 100권 정도씩을 집중해서 읽어서 한 분야를 마스터를 하면, 이렇게 한 분야를 마스터한다는 게 좋은 게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이제 전문성이 생기면 앞으로 관련된 정보들을 다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 다음부터는 다 잘 읽게 된다는 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요거 되게 강조하는데, 물론 저처럼 신문을 10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계속 읽었는데, 신문을 최소한 하루에 1개 정도씩은 정독을 해야 된다. 좀 약간 시간 있으면 조중동 같은 이런 종합 일간지 하나, 매경, 환경, 서울경제 같은 이런 경제지 하나 정도, 2개 정도는 매일 아침에 정독을 해요. 저는 아침에 10개 읽습니다. 조중동, 매경, 환경, 한겨레, 그 다음에 뭐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 뭐 전자신문 이렇게 해서 10개씩을 보는데, 그것도 시간을 뭐 1시간 정도면 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신문 볼 때도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문 보면서 가십거리를 계속 보는데 가십거리는 저는 안 봅니다. 그건 뭐 시간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막 쫙 벌어지거든요. 벌어지는데 처음에 새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일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심층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신문을 보면 어느 순간 이 일의 본질은 이거구나 딱 판단이 서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관련된 기사는 안 봅니다. 내가 파악이 됐으니까. 그렇게 시간 세이브를 하면 1시간에 10개 정도를 보는데, 왜 신문을 봐야 되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조선일보라고 치면은요, 저한테 뭐 숫자 맞다 틀다 얘기하지 마세요. 저 그건 몰라요. 저 관심 없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500명 정도 돼요. 그럼 연봉이 직간접 인건비가 1인당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500억이잖아요. 이 500억이 1년에 500억을 받고, 그러니까 신문, 뭐, 배송비, 종이값 다 빼고, 이 500억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딱 하루에 1개 신문, 그것도 일을 빼고, 하루에 1개 신문 만드는 것이 그 일에 다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500억이라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이 사람들이 정말 더 똑똑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 알아가지고 다 인터뷰하고 다 조회해가지고 써주잖아요. 그 500억의 지식 비서를 내가 데리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1년 동안 한 신문 한 장씩 만드는 건데 그걸 내가 다 보면 나를 위해서 500억이 고용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않냐. 근데 인터넷 보는 거 차이가 많이 있는 게요. 첫 번째, 인터넷으로 보면 낚여요. 제목이 낚이고요. 근데 그 신문에는 또 데스크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 데스크들이 면도 정해주고 크기도 정해주거든요. 한 번 더 나를 위해 큐레이션 된 걸 보기 때문에 신문은 정말 중요하다. 근데 제가 신문을 보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정보도 얻고 많이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읽고 세상 경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행복한 경영대학이나 CEO들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경영을 하는 것은
음주운전 하는 거와 똑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세상이 어디로 흘러간다는 거 알고 내가 경영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저는 IQ 검사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IQ 검사 하잖아요. 되게 좀 어느 정도 좀 높았는데 예를 들어 IQ 검사 이런 게 나와요. 미로 찾기 나오거든요. 미로 찾기. 막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3초 안에 미로 몇 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찾는지 아세요? 거꾸로 찾으면 돼요. 거꾸로. 거꾸로 찾으면 그냥 답이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래를 보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미래에서 여기를 보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신문을 계속 읽으면 세상을 읽기 시작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통찰력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덕승제라는 단어는 덕이 재능을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덕승제.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덕승제와 자리이탈하는 개념인데 흔히들 성공의 80%는 인간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인간관계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또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 두 가지 측면이 쉬운 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덕성을 기르기 위해서 13가지인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거를 아까 나온 친절, 감사, 겸손, 배려 이런 것들, 책임, 성실, 정지 이런 것들을 13가지인가를 적어놓고 매일매일 내가 이걸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위표, OX표를 쭉 해가지고 하루를 자기 전에 이제 돌아봤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걸 이제 앱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만들고 싶은 건데,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인간관계는 스킬이거든요. 근데 스킬이라는 것은, 중요성을 알고 연습을 하면 기술처럼 내 몸에 배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중요성을 알고 실습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별거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죠. 감사, 겸손, 친절, 배려, 책임, 성실, 도덕성, 자리이탈 이런 것들을 계속 실천하면 자기 몸에 배는 건데 이게 왜 더 쉽고 중요하다 생각하냐면요. 봐보세요. 산수 한번 해보세요. 산수. 성공의 80%는 인간관계예요. 믿어보자고요. 말이 맞든지 틀린지. 누가 75% 이렇게 하지 마시고 80% 인간관계. 자, 나머지 20%는 재능이죠. 능력이죠. 능력을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잖아요. 인간관계 훈련시키기는 상대적으로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게 80%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 게 나오는 거죠. 산술적으로. 실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칭찬을 되게 못했거든요. 칭찬을 되게 못했는데 리더십 공부를 진짜 2004년 그때 1년 동안 리더십 공부를 했는데 리더십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칭찬이 되게 중요하대. 그때 한참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되니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제 저 혼자 잘나는 맛에 사람들이 고생해도 고생한다 말도 못하고 잘했다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뭔가 리더십이 이렇게 좀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칭찬이나 이런 걸 이제 배워서 실천했는데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우리 그때 한 20명 워크숍 가서 저녁 소주 먹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장님 칭찬 좀 그만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직원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장님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칭찬하는데 그게 진심에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앞으로 칭찬하지 말까 그랬더니 그래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거 알았어요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하고 나한테 부족하고 그럼 내가 연습하면 된다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자기만의 덕목을 쭉 연습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성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실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했는데 성실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혼동을 많이 주는 단어예요. 사람들한테 성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다르게 대답할걸요. 성실이 뭡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을 근면 성실이라고 했잖아요. 성실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 성실하다고. 근데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정직하고 충실이라는 단어거든요. 성실을 영어로 인테그리티인데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재밌죠. 성실을 영어로 인테그리티인데 인테그리티 한국말로 하면 정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실이라는 단어를 물론 이제 제 해석인데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신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그래서 뭐냐면 저는 성실이라는 단어를 자기와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남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는 내가 안 지키면 뭐 맞을 수도 있고 거짓말쟁이라 혼날 수도 있으니까 지키지만 자기와 약속은 그냥 안 지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 자기와 약속해 놓은 거를 자기가 무서워서 지킬 수 있는 거, 이게 저는 성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인성을 키우는데 이게 성실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이라는 단어 특별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먼저 6을 주는 지혜, 요거는 제가 행복한 경영학의 이 이야기를 2번을 썼는데요. 이금용 회장께서 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이 하신 얘기를 행복한 경영에 한번 썼는데, 51대 49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썼었거든요. 항상 남한테 51을 주고, 나는 49를 가져가야지, 이게 이제 비즈니스 잘 되고 사람들 나를 좋게 한다라는 거고, 뭐 같은 이야기를 썼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소프트의 오치영 사장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보다 5살이 어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비즈니스 협상, M&A 같은 거 할 때, 60을 상대방한테 준대요. 60을.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 사람 되게 공평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나는 10이나, 20이나 더 주는 거죠. 내가 살을 먹고 6을 주는 거니까. 근데 아마도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오치영 사장이 자기가 60 준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50을 먹으면서 60 줬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있는데, 이 자세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리더십 관계에서 먼저 60을 주고 40은, 제가 최근에 또 배웠던 거고요. 계속 배우는 거죠. 그 리더십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은 다른 사람 돌리고 책임은 내가 져라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였을 때 사람들이 신뢰하고 감동하고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바람직한 영향 행사되고, 이게 이제 리더십인 거죠. 제가 요걸 할까 말까 했다. 저도 좀 잘난 맛이 있어야 저도 사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 들었던 최고의 칭찬을, 정말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신나요. 이 생각할 때마다. 제가 회장부속실의 과장이었을 때인데요. 오늘 갑자기 우리 이제 부장이 기획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느닷없이, 그분은 진짜 칭찬도 안 하신 분이거든요. 진짜 막 날카롭고 막 이런 분인데, 느닷없이 저 과장은 말이야 매우 특별하대. 그래서 뭐가 특별해서 그랬더니, 이제 회장부속실의 부장이면 계열사 임원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그 임원들하고 주로 이제 기획팀장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만나는 진짜 모든 그 임원들은 진짜 예외 없이 저 과장과 같이 일을 해보고 싶어 한대요. 진짜 칭찬 너무 멋있잖아. 너무 막,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 하시지? 뭐, 꿀린 게 있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근데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쭤보려고 했는데, 왜 그때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는지.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근데 더 희한한 거는 자기가 그렇게 많은 계열사 사람들을 만나는데, 조 과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비판하거나 나쁘다고 얘기를 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대, 만나는 적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근데 좀 잘난 척 했는데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게 업무에 대한 역량과 이 사람에 대한 관계가 동시에 돼야지만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휴넷을 창업할 때 그때 정말 아이템도 뭐 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거든요. 몰랐어요. 뭐 할지도 모르고. 99년에 나왔는데 그때 저희 회사의 그 그룹에서 아는 사람들이 50명이 1,000만 원씩 투자해줘가지고 제가 그 5억을 가지고 나서 창업을 저도 1,000만 원 투자하고 요즘 돈으로 치면 한 3,000만 원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투자를 그냥 아무것도 사업 계획도 없이 우리 그때 제가 조차장이었는데 조차장 나간다 하니까 50명이 1,000만 원씩 투자를 해줘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여간 그 인간관계 부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지만 중요하고 어렵지만 또 생각에 따라서 되게 쉽고 잘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되게 회장 부속실에 있는 사람들이 회장 지시사항에다 해서 막 이렇게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힘 과시하고. 저는 정말 밑에 그쪽에 가서 일 있으면 회사에 찾아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훨씬 더 일을 되게 만드는 거죠. 조금 잘난 척 해봤고요. 거의 끝나갑니다. 시간도 끝나가니까. 저는 요거를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이 문구를.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근데 이게 이제 맹자가 22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서양 철학자 중에 니체가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니체가 뭐라 그랬냐면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키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을 막 일할 때 죽이려고 그러면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해라.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해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역경이나 힘든 거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우리 본부장들이 막 어쩔 때 막 너무 힘들다고 막 미치려고 그러면 제가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PC 앞에다 딱 야, 하늘이 너를 진짜 크게 쓸 모양이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전 농담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일이 편안하잖아요. 일이 편하게 모든 게 잘 돼요. 막 너무 쉬워요. 그러면 하늘이 나를 버리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실제로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진짜 하늘이 너를 크게 쓰려고 그런 모양이다. 너무 너 편한데 하늘이 너를 안 쓰려고 버리려고 그런 것 같아. 좀 역경 좀 달라고 좀 기도 좀 해라. 근데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젊어 고생 사서 한다고 얘기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뭐 동양 고전에도 뭐 3대 인생에서 피해야 될 거 뭐 나오잖아요. 소년급제 뭐 이런 것들. 좋은 부모 만나는 거,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거 이런 것들이 절대 인생에서 피해야 될 거라고. 일찍 소년급제, 소년등과 일찍 출세하면 거의 다 망가지거든요. 그잖아요. 그리고 아까 젊어 고생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게 인생에 큰 힘이 되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공무원 연수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시간 웬만하면 강의 안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쭉 얘기를 하다가 왜 공무원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임 공무원한테 편안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설마 하고 다음 사람 또 물어봤어요. 왜 공무원 되셨어요? 안정적이라서요. 또 다음에 물어봤어요. 편안해서요 뭐. 그래서 제가 진짜 되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좀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진짜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은 어디죠?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은? 무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안타까워가지고 공무원이 영어로 시빌 서번트잖아요. 실제로 편안하고 안좋아하고 안정적이고 뭐 될 것 같아서 공무원이 됐다 하더라도 나는 안정적이라서 공무원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얼마나 자기 인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나는 공무원이 된 게 시빌 서번트, 나는 적성에도 공공 봉사를 하는 게 적성에도 맞고 내 인생의 목적이 그거고, 그래서 나는 진짜 사회적인 공헌을 하기 위해서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다음부터 절대 안 부르더라고요. 다행히 안 불렀어요. 이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배가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안전하게 하려면 항구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안전하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안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안전하려면 무덤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고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라는 어떤 짧은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 나온 고유한 콜링을 가지고 그 시간을 아껴서 정말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도전해보고 풍파가 있으면 깨져보기도 하고 도전하고 이게 죽을 때 정말 내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정말 안정적으로 살았으라고 했을 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그 도전하고 실천하고 뭐 깨져보고 뭐 이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호시우보라는 거다. 호시우보라는 단어를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호랑이의 눈으로 정말 멀리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너무 짧게 보고 사는 인생을. 그래서 아까 120살까지 살기로 하면 120살 때 나의 모습을 정해놓고 생각하면서 그래봤자 몇십 년 안 되잖아요. 이 몇십 년 정도를 내다보고 근데 걸음은 소걸음처럼 뚜벅뚜벅 하루하루 걸어가는 이런 인생이 멋진 인생이 아니겠냐라고 이제 아까 마크 트웨인 이야기를 이런 좋은 이야기가 많다니까요. 어쨌든지 20년 후에는 저지른 일보다 저지르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더 후회하게 된다. 맞는 이야기죠. 이거는 한 줄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워드인데 내가 그래서 저거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두 줄로 해놔가지고 내가 어제 저녁에 진짜 PPT를 만들면 다시 한 줄로 만들었거든요. 한 줄짜리잖아요. 한 줄인데 우리 직원들이 사장님 PPT 좀 좋게 만들었었는데 또 두 줄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한 줄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제프리 페퍼라고 스탠퍼드 경영학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남들하고 똑같이 산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정상이라고 하는 정상. 그죠? 남들하고 똑같이 정상적으로 노멀하게 살면서 남들하고 다른 탁월한 특별한 남들하고 다른 탁월한 특별한 것은 우리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적인 결과를 원하는 것은 이체받지 않다. 다시 말해서 뭔가 남과 다른 특별하고 독특한 비정상적인 탁월한 결과를 원한다면 생각과 행동이 뭔가 달라서 남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나만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 안에 다행히 마쳤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어떤 분야에 관계없이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